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생애 설계 개념으로 태어나서 사망 시까지 한 90년에서 뭐 길게는 100년도 되겠죠. 이 기간을 어떤 특정 기간으로 나누어서 각 기간별로 발생할 수 있는 큰 이벤트들, 이런 요소들을 한번 생각해 봄으로 해서 나의 그 미래 설계에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생애 설계 개요로서 생애 기간을 태어나서 우리가 그 사망 시까지 전체 기간을 보면서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크게 일단 그 성장기라고 보고 한 30년 되겠죠. 태어나서 즉 취업을 하기 전까지의 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기입니다. 라이프 2로 두 번째 단계로 보고, 이제 이후가 이제 은퇴기로서 한 30년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거의 90년 이상이 되는 기간이죠. 자, 이런 기간에서의 이제 우리가 보면요, 처음에 태어날 때 6세까지는 유아기 출생 단계죠. 그리고 이제 거의 고등학교까지 학년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학 다니고 하면서부터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기라고 볼 수 있죠. 취업하기 전까지라고 이제 보통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인기라고 해서 거의 한 20년간, 이때가 이제 가장 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이때 이제 그 노후를 위한 그 비용도 잘 전략적으로 잘 수립해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또 중년기에 들면서 거의 60, 저는 뭐 60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만, 이제 앞으로는 65세가 될 것 같고요. 또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64, 5세에 이제 퇴직을 한다라고 보고, 그 이후를 이제 은퇴입니다. 그때 이제 자유기라고, 요거는 제가 명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유기 같지 않나요? 회사에 얽매여 있다가 이 앞 단계를 보시면 전부 부모인데 얽매여 있고, 학교에 얽매여 있고, 직장에 얽매여 있다가 딱 정년퇴직하고 나면 풀이합니다. 물론 뭐 100% 풀이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자유기라고 저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한 책에는 사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 은퇴기란 말은 황혼기로 표현하고 있고, 제가 자유기라고 바꾼 건 은퇴기, 그리고 황혼기, 노년기. 그래서 이 워딩이 황혼기도 그렇고 노년기도 그렇고 너무 좀 용어가 제 마음이 일단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은퇴기로 하고 자유기라는 말을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런 긴 중에 먼저 라이프의 성장기 30년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고 이벤트가 있는지 볼까요? 삶은 어린이집에 다니겠죠. 이제 어느 정도. 그때 말하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하면, 그리고 유치원 다니고. 자, 여기서 나오는 이제 비용이 본인 기준으로 이벤트고, 본인 기준에 이제 비용이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학년기에 있던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뭐 학비하고 학원비가 있지만 이거 본인이 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이건 다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비용 들 일이 없습니다. 사실 청년기까지도 대학원 등록금, 물론 그 가정에 따라서 이제 뭐 대학원은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또 대학금도 알바를 해서 하는 분도 있겠지만 소수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벤트를 보면 뭐 이벤트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본인 기준에 100일과 돌이 있지만, 그리고 학년기 때는 별거 없고, 청년기에서 이제 취업을 할 때 이 이벤트고, 창업을 한다, 이렇게 두 개로 크게 갈라질 수 있겠죠. 물론 취업도 창업도 안 하고 그냥 부모 밑에서 있으려고 하는 캥거루족도 있습니다만, 대체로 그래도, 자, 여기서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창업 자금이 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어느 정도 비용을 모아서 창업 자금을 마련해야 될 그럴 수도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활동기 또 34년을 보면 성인기와 중년기로 나눠지는데, 이때의 이제 삶은
뭐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이고 이때는 본인 기준으로 볼 때 자녀 양육이 이제 들어갑니다. 자녀 양육비가 있을 거고요. 또 중년기에도 계속 직장 생활하지만 이제 부모 봉양, 부모 부양비가 물론 그 앞단계에서부터도 계속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부모가 그 노후 준비가 잘 해놨으면 이 부분 뭐 들어갈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를 보면 그 성인기에 본인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출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본인 결혼 자금, 물론 부모님이 어느 그 많이 지원해 주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동안에 결혼하기 전까지 벌은 돈은 결국 결혼 자금으로 대부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40대 50대 되기 전에 그 내 집 마련 해야죠. 이게 내 집 마련까지는 못 가더라도 서울에 사시는 분은 뭐 전세금이라도 마련하든지, 또 어쨌든 매매 자금, 주택에 대해서 자금이 큰 돈이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자, 중년기에 와서는 이제 본인이 결혼이 아니라 자녀 결혼에 자금 또 마련해야 돼요. 그 이런 분이 큰 돈이죠, 사실은. 네. 자, 그다음 이제 그 은퇴기로 이제 단계에 들어오면요, 이때의 라이프는 보면 이제 연금 생활을 해야 되죠. 연금 생활, 이게 생활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65세 넘어가면 건강병원도 좀 자주 가게 되고요. 잔잔한 병들이 매번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저도 한두 개씩 이게 조금씩 안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고요. 이제 황혼기에 가면 뭐 연금생활이야 지속되겠지만 이제 진짜 큰 질병들이 한 번씩 나타나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또 늦게는 뭐 일찍부터 요양 생활을 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인생은 거의 끝났는 단계라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앞쪽 단계에서부터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의 이벤트성으로 보면, 자, 자유기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만 여가 취미 활동, 이게 인생의 가장 큰 꽃인 것 같아요. 여가 활동비가 그 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때에는 수익이 없는데 여가 활동비 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전에 수익이 있을 때에 그 노후 준비, 연금 준비를 잘 해놓으면 여가 활동비도 고려하시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아오면서 우리가 직장 다닐 때는 뭐 차량을 교체한다든지 뭐 주택을 교체해도 내가 계속 수입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그 영향이 영향 없이 또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은퇴하고 나서 차량은 분명히 한 번 정도는 교체할 것 같고요. 주택은 교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사이즈를 다운사이징해서 작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뭐 하겠지만, 주거지가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때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 주택 유지비라든지 또 그 차량 교체비도 그 따로 책정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황혼기까지 가서는 이벤트는 결국은 이제 그 배우자와 두 분이 동시에 돌아갈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분이 보통 먼저 돌아가죠. 그리고 이후에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더 길게 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배우자와 사별하고 그 전에 이제 정려 뭐 이런 상속 이런 관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쭉 그 나이에 따라서 어떤 이벤트를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거를 우리 쭉 다시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거의 30년 단위로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기 들어가면서 이제 공적연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이건 의무잖아요. 저희가 공적연금이 서서히 쌓여서 이 부분이 어떤 기초 생활금이 되는 거죠. 즉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별정부 추구연금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의무입니다.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 연금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준의무입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물론 공무원 등 그 직역에 계신 분들은 퇴직연금이란 그리고 퇴직수당이라고 조금 나오죠. 네,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이제 퇴직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그 퇴직연금, IRP,
또 개인 사업하시는 분은 저 노란우산 같은 공제 대부분 들고 있잖아요. 뭐 큰 돈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런 것도 이 IRP는 퇴직형 IRP다 뭐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퇴직할 때 그 DC로 운영하다가 결국 IRP로 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넘겨야 되니까 이제 IRP 계좌로 넘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개인적으로 순수하게 준비하는 선택입니다. 개인연금을 잘 준비 쭉 이때부터 해나가서 전택에 이 개인연금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개인형 IRP라든지 연금저축, 또 보험사로부터 연금보험 등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노후 생활에 쓸 수 있도록 잘 플랜을 짜야 되는 거죠. 자, 이 외 쪽으로 이제 만약에 앞에 이 1층, 3층까지를 다 합쳐도 좀 그 윤택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자기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특히 우리나라 분들은 그 부동산 자산 비율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 연금 꼭 검토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네. 주택연금 뭡니까 정가 밭이 있으면 농지연금 이런 게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65세가 넘으면 이거는 연금이지만 국가에서 그냥 100% 세금으로 어떤 조건만 되면 주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 전체로 놓고 그 하위 70%까지 주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득이 전혀 없을 때에 뭐 2, 30만 원도 그게 직장 다닐 때 2, 300만 원처럼 느껴집니다. 네, 어쨌든 그 이런 식의 이제 연금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체 한번 아웃라인을 한번 봤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본인의 그 인생 그 설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걸 참고하셔가지고 연금 준비 계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